네, 요즘 미투 운동이 연일 화제입니다. 네. 지금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 분야, 정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미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요. 그 네. 행사와 함께 이 미투 운동이 함께 진행돼서 또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장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8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대구 여성대회 현장.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성폭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자 행사장에 모였다. 그동안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3.8 행사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투 운동의 확산에 저희들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대구가 조용하다고 하지만 대구도 이미 경북 전 의원, 도의원과 현지 수성구 의원이 미투 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희들도 각 당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정을 철저히 하라는 공공선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히 공개하진 않더라도 저희들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사례에 대중적 관심이 가장 뜨거운 요즘. 비교적 잠잠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지역에도 잔잔히 미투 바람은 일고 있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작년 한 해 가장 시끄러운 미투 운동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은행 같은 경우도 직장 내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여직원이 미투 운동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군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대구 지역 안에서 위안부 운동이나 이런 부분 할머니 분들도 가장 많이 최초로 1990년대 말에 대구 지역에서 먼저 고백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을 성차별과 성폭력.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여성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있을 수 있냐? 짧은 치마 입지 않았냐? 네가 조심했어야지.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선생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행동을 하면 손을 강하게 주무르며 벌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혜양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디딤돌상에 선정된 정 의원. 최근 성폭력 근절에 목소리를 낸 그녀가 미투 운동에 동참하게 된 건 정 의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시내하고 우리 서귀포의 숙소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욕조에 앉았으니까. 이때부터 제가 손을 잡아가 이거 뺏고 안고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일로 가시라고. 우리가 45인승 버스면 28명 가서 자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좀 가시라고.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좀 밀어냈어요. 밀어내니까 안 밀리나고 나를 앉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이후 주변 의원들이 가해 의원을 말려도 봤지만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던 가해자. 그의 만행은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숙소에 도착을 해서 나는 막 상당히 기분 나빠져서 문 닫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좀 있으니까 저 사람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안 받으려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어요. 물 뚝뚝 흘려가면서 받으니까 야, 문 빨리 열어라 하면서 빨리 문 열어, 문 앞에서 빨리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제 여자 같은 여자니까 수건을 이렇게 가로가 나가려 하다가 대충 둘러갖고 대충 낀가하고 나 알맞이 참 나가니까 막 띵띵띵 막 해요 누가. 그걸 내가 나가면서 나 문 여는데 와벨 누르고 여니까 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문 뒤로 제가 몸을 숨기면서 문을 확 밀었어요. 이 사람 밀어내면서 문을 미니까 문이 안 닫히고 한 요만큼. 거기서부터 이제 밀고 그쪽에서는 밀고 나는 안에서 밀고 한참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우리하고 좀 가까운 방이라서 띵동까지 사람이 오는 소리 들렸어요. 이렇게 우리 의장님 목소리 들으면 이거 와이카노 하면서 잡아 당겨내니까 문이 팍 닫힌 거예요. 닫으면서 하는 말이 나무 없는 게 있냐고 좀 보여주면 어떠네 그러니까 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장녀가 갈 정도로 그래 얘기를 했어요. 이후 가해 의원은 논란이 빚어지자 탈당계를 제출.
하지만 의원 제명 처리는 부결돼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며 곧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저는요, 우리 집에 누가 문을 썩 열고 방에 들어오면 기사를 합니다, 제가. 가족이라 이제는 들어올 때에 놓고 하고 들어오게 해요. 그게 아직도 그 대노마가 아직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대 병원에 가서 그 약을 타왔어. 그거 먹어야 조금 눈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좀 잠을 설치면 눈알이 이제 충혈될 정도로 지금 되게 예민해서 제가. 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도 더불어 미투 운동 관련 사례자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네. 아니 이런 미투 운동이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또 시민을 대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바로 이 얘기 이어갈까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요.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의 강혜숙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15개 단체가 연합해 있는 곳인데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반대 운동, 그리고 여성 대표성 확대,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등 여성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여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서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런 네. 다양한 활동 중에서 무엇보다 최근 가장 뜨거운 건 역시나 미투 운동일 거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상담 전화도 많이 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대구 지역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정치인이 미투 운동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최소 20%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이게 늘어난 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 상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뭐 일단 상담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인 거지 네. 이제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본다기보다는 그 이제 얼마만큼 네. 이제 선언하느냐의 네, 문제이기 네. 때문에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네. 것은 해결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거고요. 상담은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데이터 폭력, 친족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예, 모든 종류의 성폭력들이 다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뭐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최근 이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태의 그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성불평등한 사회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직 내의 위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직 내의 상급자들은 주로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성불평등한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하급자인 여성이 설사 이제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싫다고 한들 예, 상급자인 남성들 같은 경우 그래 싫다고? 네가 어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성폭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문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처벌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의원 사례의 경우를 보면 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가해자는 여전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운데요. 네. 예, 성폭력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 의원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정 활동을. 예, 그것이 결국은 수성구 의회에서 가해자 제명을 부결시켰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 부결 제명하는 것에 반대한 의원들이 결국은 성폭력을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 의원 같은 경우는 미투 운동 선언한 이후에도 당신이 수성구 의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당장 부결한 8인의 의원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는 수성구 의회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2차, 3차 피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굉장히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 거고 정치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라면 네. 더욱더 투명하게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다루한 처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피해 사례,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화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지난 1월 초에
그 성폭력, 성추행 문제 때문에 수성경찰서에 이 가해자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여성 청소년과의 여성 경찰이 근데 그 당시 한 8명 정도의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던 것도 그래서 피해자가 쭈삣쭈삣하니까 그제서 옆에 있는 경찰이 상담실로 가서 상담하는 게 안 맞겠냐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상담실로 가게 된 거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관이 증거물품이니까 다른 사건에 사진을 찍으려고 그 상담실에 들어온 거예요. 녹화실과 물건 사진 채증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더더욱 문제점은 그 여경이 상담을 하는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게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젊은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고소의 의지를 꺾거나 기본적인 어떤 상담의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담을 했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나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민정위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서인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꺾거나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인권 침해를 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게 된 거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그 경찰이 오히려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그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만 네. 쉽지 않았다고 하죠? 네,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하지만 이후에 수성경찰서는 지금 징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당 경찰은 부서 이동 또 경고 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2차 피해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죄를 덮기 위해서 회유, 협박, 그리고 성폭력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2차 가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차 가해를 겪었을 때 용기 내서 말을 하는데 2차 피해가 지속되면 결국은 입을 다물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1차 가해도 힘들지만 2차 가해가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2차 피해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아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성폭력 발생 즉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그리고 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 피해자도 뭔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피해자 유발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고 설사 성폭력 사건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너 하나 입 다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텐데. 그리고 이런 성폭력 문제를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고요. 아까 나온 사례처럼 경찰, 검찰들이 성폭력에 대한 맥락 이해 없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 내지는 강화의 어떤 대책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많이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한 처벌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폐지,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 등등의 법 개정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들입니다. 개정도 있겠지만 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도 성폭력에 대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 혹은 또 다른 성차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성폭력을 없애는 것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 상담 채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대구에 지금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은 대구 여성의 대구 여성 노동자회 부설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도 겪고 있는데요. 성매매 상담은 대구 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힘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도 소중한 또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2월 9일에 이번에 수성구의회 의원의 미투 운동 선언을 하는 거 보면서 정치인들이 참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예, 시민들의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성평등 문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 정당의 여성위원장들을 불러서 저희와 함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성차별주의자, 네. 성폭력 가해자들은 애시당초 당에서 걸러서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공동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성단체에서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금 네. 늦게 모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